21년 3월 고1 모의고사 인문지문이야. 이 지문은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도 근데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가볼게. 1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민본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대. 민본사상. 얘들아, 민본이라는 말이 어렵나? 민이라는 게 백성민이거든?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냐면 민심, 백성의 마음, 왕권의 기반 자체가 백성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모두들 이제 민본 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군주, 임금이겠지?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 백성들은 군주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식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은 이따가 이제 글 읽으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해볼게. 그러면서 이 문단은 이런 민본 사상은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 얘기해. 3문단에서 뭘 얘기하냐면 조선 중기 학자 이이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민본 사상이 드러난다. 4문단에서 뭐 얘기하냐면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에 의해서도 드러난다. 하면서 세 명을 쭉 얘기해. 그러니까 정도전은 조선 개국의 공신이나 마찬가지니까 조선 전기부터 정약용, 조선 후기까지 모든 유학자들이 민본 사상을 중심에 두고선 자기의 주장을 펼쳤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조선시대 학자들이 모두 다 군주를 비롯한 통치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성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거든. 이건 지금 내가 그냥 개관을 잡아준 거고 정도전, 이이, 정약용 이 사람들의 이제 핵심 주장을 좀 알아야겠지. 정도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의 다 공통점은 민본사상이야 얘들아. 민본사상, 민심이 중요하다. 이게 다 공통으로 깔려 있는 거고 정도전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관료들이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 관료들이 백성을 군주도 상관없거든. 군주나 임금이나 관료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통치권이 있잖아. 이 통치권 자체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럼 무엇을 위해서야? 라고 하면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보살피고 안정을 주기 위한 그런 통치권이야 라고 얘기해. 그럼 이 말은 뭐가 되냐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왕도 관료도 백성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야. 그럼 뭐야? 봉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 봉사자. 그래서 정도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봉사자의 어떤 마인드가 있을 때 그들이 가진 지위나 녹봉 있지, 월급, 녹봉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알겠지? 요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고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읽으면서 살펴봐도 되고 이는 뭐라고 했냐면 역시 보살핌의 대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 백성은 어떤 대상이야? 보살핌의 대상이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군주랑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본 거야. 부모 자식 관계처럼. 당연히 부모가 누구겠니? 군주겠지. 자식은 백성.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 군주는 백성을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해. 이렇게 얘기했어.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백성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뭘 얘기했냐면 외민의 태도가 중요해 라고 얘기했거든. 요거 좀 중요해. 외민.
이 왜라는 게 얘들아, 경외감 이런 말 들어봤어? 왜가 두려워하다 이런 뜻인 거거든? 이걸 그대로 풀면은 백성을 두려워하다야. 백성을 두려워하다. 이거 누가 품어야 하는 감정이냐면 군주의 입장에서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백성이 군주를 외면하면 군주도 그 자리가 위험하다라는 거지. 외면받는 왕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군주가 지켜야 할은 아니고 군주가 지녀야 할 어떤 태도, 군주의 태도에 있어서 외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이이. 정약용도 백성을 보살핌의 관점으로 봤어. 백성은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특히 무엇을 얘기했냐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극히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특징적이고, 또 어떤 게 특징적이냐면은 백성들도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백성들의 역할. 근데 이 백성들의 역할은 경제력에 따라 달라져. 소민이랑 대민으로 나누거든? 소민은 가난한 백성이야. 가난한 백성은 그냥 교화를 따르면 된대. 교화를 따름. 근데 대민은 부유한 백성이거든? 얘네들은 뭘 해야 되냐면 부자니까 납세의 부담을 맡아야 된대. 부자니까 세금 좀 내라.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백성들도 이제 국가에 좀 기여해야 된다. 나라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백성을 위한 정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딱 봤을 때 공통점이 벌써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꾸나라는 게 세 명의 공통점이지. 이런 게 좀 보이면 돼. 알겠지? 내가 지금 되게 짧게 요약해 준 거야. 가장 핵심만. 자, 그럼 글을 읽으면서 확인을 할게. 자, 1문단. 조선시대 유학자들이야.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그러니까 왕의 어떤 권리의 기반 자체가 민심에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늘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보는 민본사상.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하늘로 받아들여야 한다. 백성을 가장 중심에 둬야 한다라는 민본사상을 통치의 어떤 기본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이 뭐야? 민본사상의 관점에서 왕은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겨야 돼. 그치? 이게 민본사상이지?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 백성의 모범도 되어야 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도 시키고 교화도 해야 되는 존재라고 강조했어. 군주의 역할. 그 다음, 그럼 백성은 뭐 해야 돼? 백성은 이제 군주가 보살펴주니까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니까 통치에 순응하면 돼 하면서 백성과 군주 각각의 역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괜찮겠지? 이거는 문제에서 나와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2문단.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뭐지? 방금 얘기했던 그 민본사상, 요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정도전 첫 번째 유학자네.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녔잖아. 통치하는 존재는 맞잖아.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지배하려는 거 아니야.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해서야. 그럼 군주나 관료가 지배하는 자가 아닌 거야. 지배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지배자도 아니겠지.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야. 그랬을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이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지. 봉사하는 대가로 지위도 얻고 월급도 받는다는 거야.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가장
위에 둬서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봤대. 왕이 가장 위고 그 밑에 이제 쭉 서열에 따라서 위계적인 조직이 돼야 돼. 이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 군주가 덕성을 갖춰야 된다. 임금의 덕성이 중요해. 그 다음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 관료도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관료는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니까. 그 다음에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관료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나쁜 애들 잡아내가지고 뭐 혼도 내고 교화도 시키고 관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도전이 얘기한 거야.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얘들아 여기 괜찮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은 필기 안 해준 거냐면은 여기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터 여기 관료들 비행 감독 감사 뭐 이런 거 내가 지금 필기 안 해준 건데 요거는 읽고 그냥 파악하면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3문단이야. 조선 중기 학자 이이 두 번째 이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얘들아 역시라고 했으니까 누구와 마찬가지로란 뜻이야? 정도전과의 공통점이 되는 거야. 정도전과 이이의 공통점 무엇을 강조했다?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했다. 누가 중요하다는 거야? 군주가 임금의 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야.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에 빗대서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 보살핌의 대상이야. 자식을 보살피듯이 이렇게. 특히 이는 애민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애민 사상 있지 백성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도덕적 교화가 필요하고 이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해?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야.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안정적이어야지 도덕적 교화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뭐 맞는 소리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도덕적 교화가 될 수 있겠니? 그치?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여기부터 가로를 쳐야겠다.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그러니까 왕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버려버릴 수도 있는 존재야. 그치? 왕이 잘해주면 왕이 되게 모범을 보이면 신망을 계속 가져가고 왕이 되게 삐딱해 별로 안 좋아. 그럼 당연히 왕에 대한 신망이 없어지겠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녔다고 함을 역설했다. 자, 여기서 단어, 내가 1학년들한테는 단어를 꼭 얘기하는데 이 역설했다라는 것이 너희가 아는 역설법이 아니고 여기 힘력자야. 설이 이제 말하다라는 거여서 힘주어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꼭 알아두자. 비문학 지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야. 역설하다, 힘주어 말했다.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한다. 다시 공통점 얘기했네.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 이게 공통점이다. 다만 차이점 얘기하겠네. 자, 여기까지가 공통점이고 다만 차이점.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차이점이야.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 백성에게 신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는 건 누구의 관점이라는 거야? 이이의 관점이라는 거야. 이건 이이만이 한 생각.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 외민이 중요한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4문단이야. 조선 후기 학자인 정약용 환자, 극빈자, 노인 극빈자 괜찮아? 극히 가난한 자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애민을 하긴 해야 돼. 백성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애민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것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구체화한 거야. 백성을 보살핀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사회적 약자를 더욱 신경 쓰는 거야.
이렇게 본 게 정약용의 생각이라는 거지.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라고 봤다라는 거야. 야, 백성들 너네도 이 체제 유지에 무언가 너네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어떻게?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돼. 이것은 기존의 관점과 차이인 거지. 중요하겠지. 기존의 관점과 차이. 그럼 기존의 관점과 차이니까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돼. 이건 누구만의 어떤 특이한 주장인 거야? 정약용. 이 정약용만의 특이한 주장. 경제적 형편에 맞게끔 백성 너네도 역할을 해라. 하면서 이게 뭐였냐면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르면 되고 가난하니까 낼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보호해야 한다고 해놓고 가난한 자한테 야 너네 세금 내 이러면 앞뒷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라. 대신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너네 생산수단도 좀 제공하고 납세 부담도 좀 맡아줘 해서 이 통치를 할 수 있는 질서의 안정에 기여를 해라고 얘기한 거야. 어떤 이게 복지체제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지? 이는 조선 후기 농업 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했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선 후기니까 이제 정약용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되게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어. 많이 들어봤지. 너희 한국사 잘하잖아. 그 조선 후기에 이제 상업 같은 거 크게 해가지고 되게 거대한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었다. 뭐 이거 백성을 뭐 이렇게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은 나라의 근간이야. 즉 민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관점이었다. 해서 정약용까지 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거야. 5문단.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 해서 지금 3명의 주장을 봤지.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백성 존중의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도 있었고 관료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관료의 횡포는 누구를 괴롭히는 거야? 백성. 그러니까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있었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조세 복지제도 있었고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제도도 있었어. 신문고 같은 거 들어봤지? 백성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선해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정책이냐면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였다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하는 말도 조선시대는 백성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괜찮지. 아유 편하다 그지?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 16번이었던 것 같은데 16번 봐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 관료조직 위계 아니고 조세제도 문제점 아니고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 비교 맞지? 얘들아 비교라는 게 이제 주로 공통점 얘기하는 거여서 여기서 공통점 차이점들을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있어서 그래. 4번 조선시대 군주들의 통치관을 비판적 아니지? 조선시대 상업 발달 과정? 이상하지? 그 다음 통시적이라는 말 알고 있니? 자 고1이니까 통시적이라는 걸 또 모를 수가 있어. 시간의 흐름 이런 뜻이야. 시간의 흐름대로.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역설하다랑 이 통시적 이런 거 기본적인 어휘니까 좀 알아두고. 자 17번 외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외민 누가 말한 거더라? 바로 나와야 돼. 이거 1번 백성이 군주에 대해 지녀할 마음가짐 틀렸지? 군주가 백성에 대해 지니는 거야. 관료 비행을 관료의 비행하고 상관없었어. 군주와 백성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는 근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해서 이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 좀 이상하지?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4번 민생이 안정됐을 때 드러나는 이상적 모습? 전혀 아니고. 자 5번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잘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맞겠지. 18번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야. 기니디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기역은 정도전, 니은은 이이, 디귿은 정약용. 이걸 좀 확인해야 되고 기역을 좀 보자.
옛날에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선 천자가 천자 뭐더라? 임금이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신하 너네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거였어. 야, 신하들 너네들한테 녹봉 나눠준 것도 결국엔 백성들을 위한 거야.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다 백성의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다 백성의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 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백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자, 1번. 기역은 관료의 녹봉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얻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얘들아, 정도전이 봉사자의 개념 얘기했지. 그치? 봉사자로 일할 때 녹봉이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 정도전이 얘기한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 기억도 그대로 써있잖아.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이 너네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1번 맞는 것. 자, 니은 볼게. 2야. 청컨대 전하의 왕이겠지. 왕의 식사, 옷, 바치는 물건, 대궐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 일체 모두를 3분의 1 줄이십시오. 임금한테 말한 거야. 지금 쓰는 모든 것들 3분의 1 줄여. 이런 방식으로 다 헤아려서 모든 팔도의 진상 곡물들도 3분의 1 줄이십시오. 모든 팔도의 진상 곡물들, 이거 다 누가 바치는 건데? 백성이 바치는 거잖아. 백성이 바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3분의 1 줄여. 이렇게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쳐서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 거야? 지금 이 다 세금 받아가지고 왕실로 들어오는 건데 그거 3분의 1 줄여라. 애들한테 3분의 1 덜 받고 3분의 1 쓰는 거 줄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게 하는 거야. 맞지?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럼 2번 니은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시각. 요거 이 이에게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얘네 교화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이 우선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맞겠지. 자, 디귿 볼게. 정약용이네. 만일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됐어. 얘들 목화가 잘 안 돼가지고 면포의 가격이 뛰어 올랐어. 그러니까 목화 농사가 잘 돼야지 어떤 이런 그 천도 가격이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흉작이니까 가격이 뛰어 오르는 거야. 그러면 수백리 밖의 고장은 뛰어 오르는데 이렇게 수백리 밖의 고장은 만약에 풍년이 들었어. 그럼 면포값이 매우 쌀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어느 애들한테 세금 걷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목화 농자 말이 꼬여.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된 걔네들한테 군포 납부하지 말도록. 야, 세금 내지 마. 이렇게 해야 된대. 안 그래도 흉년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죽겠는데 걔네한테 막 뭐 내라 그러면 힘들잖아. 그리고 아전 중에 청렴한 자, 깨끗한 자를 골라서 그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 오도록 하래. 그런 다음에 그걸로 군포를 바치래.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하게 한다면 백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되게 합리적인 백성들을 위한 거지. 흉작이 든 고장 애들이 그 마을 애들이 이제 바칠 게 없으니까 되게 싼 곳에서 다 사오는 거야. 사온 다음에 그걸 다 여기 있는 백성들한테 n분의 1 해서 세금 내게끔 만든다는 거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3번. 디귿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얘들아,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정약용이 말은 했지만 요 디귿의 얘가 대민이 이제 부자인 애들이 세금 내고 소민, 가난한 애들은 세금 안 내고 그냥 교화를 따르는 거잖아. 그 얘기랑은 다르지. 그치? 그래서 3번 아니야. 4, 5번 볼게. 4번. 기역과 디귿은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 맞지? 여기도 여기 아전, 바람직한 관료의 모습도 얘기한 거니까. 5번. 니디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 완전 맞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18번에 3번이고 그 다음에 19번. 이게 뭐냐면
유사한 화제를 다룬 다음 자료를 읽고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보재. 얘들아, A가 어디였냐면 마지막 문단이야. 마지막 문단 보면 요거. 여기.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제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백성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백성을 위한 감찰제도, 복지제도, 소원제도 이런 게 있었다는 게 A야. 그런데 여기 보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봐봐. 조선시대 교육은 신분질서 유지를 통해서 통치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교육은 통치계층이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통치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리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신분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제한됐다. 그러니까 신분이 A, B, C 뭐 이렇게 있을 때 낮은 애들은 아예 관료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교육 기회가 아예 없어서 좀 신분이 높은 애들만 벼슬 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만 이루어졌다.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냥 도덕적 교화. 그러니까 백성한테는 너넨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육만 하고 실제로 관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백성들은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결론, 자료와 A는 조선시대 무엇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를 보인대. 우리가 봤던 그 A랑 여기 자료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 A 부분은 백성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자료는 뭐야? 백성들을 위한 교육 없었는데? 통치계층을 위한 교육만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이 교육이 본질적으로 과연 백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입장은 뭐야? 아니야. 백성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A는 백성 위한 거야. 이렇게 지금 관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19번에 2번. 20번은 얘들아 답이 3번인데 C가 끊임없이라고 돼 있거든. 여기만 좀 확인해 볼게. 어렵지가 않아서. C가 여기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건데 교화를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는 뭐 들어갔을 때 이상한 건 아니지만 뜻이 완전 다르지 않니? 순조롭게는 그냥 큰 어떤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이룬다는 거고 끊임없이는 그냥 끝도 없이 계속 이런 말이잖아. 다르지? 그래서 20번에 3번 해주면 되고 나머지 건 너희가 읽으면서 대응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이 지문은 쉽지. 이 지문 좀 쉬운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잘 이해해서 실수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